네, 인사드릴게요. 네, 왜요? 너무 예쁘게 웃어주시니까 아주 오랫동안 만난 것 같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실 예비 유치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아리입니다. 네, 아이들 보셨어요. 네, 율동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준비해 온 거는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눌 대화는 유치원에 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임용시험에서 2차 강의 중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음악 틀어놓고 올해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즐겁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는 유치원에 갑니다. 율동과 노래로 어때요? 콜? 네, 좋아요. 자, 오늘 조금 처음 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즐겁고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유치원 교사의 꿈을 꼭 좀 만나셨으면 하길 바랄게요. 네, 자, 휴대전화 아웃하시고, 자, 수업 자료 준비하시고, 혹시 필기도구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필기도구 좀 꺼내볼까요? 네, 준비해 놓으세요. 자, 강의 자료 같이 설명하면서 전체 강의 일정 안내 말씀 드릴게요. 네, 자, 필기도구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업 자료, 오늘 받으신 자료는 총 6가지 받으셨어요.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자료, 공립유치원 시험 요강은 이라는 자료 받으셨고요. 그리고 한 장, 2장 정도 넘기시면 2번 자료가 1차 시험 문제, 그리고 정답 예시 자료를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 한참 좀 뒤를 보시면, 뒤쪽 넘기시면요. 4번 자료가 공립유치원 2차 시험 합격 일지 자료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료는 공립유치원 시험 과목별 공부 전략에 대한 자료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 2가지. 하나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향 완전 분석 자료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는 합격 가이드 자료 받으셨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지요? 네, 자, 우리 재미있게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자, 질의응답 시간은 강의 일정상 1시간 반 정도여서 많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메모하셨다가 이 시간에 가볍게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업자료 머릿말 부분 보면 제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말고 네, 공립유치원 궁금할 때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안 웃어주는 거죠? 웃어도 돼요. 자, 추워요. 자, 미안. 자, 미안. 네, 웃지 마세요. 안 웃는 게 나을 뻔. 자, 갑시다. 1번 공립유치원 시험 요강 자료 좀 보세요. 제가 조금 움직일게요, 선생님들. 괜찮지요? 네. 자, 뒤에 가서 필기도 보고 할 거예요. 네. 자, 공립유치원 시험 요강 보시면, 순서를 좀 볼게요. 1번 유치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 2번 공립유치원 응시 자격 요건. 3번 공립유치원 1차 시험 요강. 자, 4번 공립유치원 1차 시험 문제와 답안 예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보면 공립유치원 2차 시험 요강, 그리고 6번 공립유치원 2차 시험 문제와 답안 예시. 자, 7번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관련 궁금해요 빈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면 뒤쪽 넘기시면 8번 2018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자, 9번 자료 보세요. 9번으로 가면 2017학년도 9번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 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지금 1번 자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각 과목별 시험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1번 자료에 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유치원의 법적 근거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별표 100개에 해당하는 중핵법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법에 따르면 제2조 정의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다. 자, 제7조를 보시면 유치원의 구분을 보면 국립 그리고 공립 이렇게 사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게 되는 유치원은 우리나라 교육법,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립, 공립, 사립 중에서 공립 유치원에 대한 안내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2번입니다. 공립 유치원 응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유치원교사, 유특교사 공통사항이죠.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그리고 2018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입니다. 즉, 졸업반일 때 공립유치원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점이 좋아서요. 우리가 교원 자격증을 이수 받으셔야 해요. 취득하지 못하면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학부 과정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줘요, 빨리. 네, 자, 그래야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대로 갑시다. 네, 천천히 늦게 오시는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네, 자, 공립유치원 응시 자격 요건은 졸업반일 때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볼 수 있다. 차별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공립유치원 1차 시험 요강을 보면 사전 예고가 우리가 최근에 사전 예고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는 매년 6월에서 7월경에 나고 시험 공고는 한 달 전에 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나고요. 그리고 시험 일시는 11월경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1월 11일 날 시험을 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차 합격자 발표 날짜가 매년 12월 중순경에 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12월 12일에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본 선배들이 그 12 사태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두 다 합격을 해서 대형 사태이길 원하는데 점점점. 네, 그래서 2차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시험 과목 좀 볼까요? 그러면 자, 1차 시험을 잘 보시기 위해서 시험 과목을 같이 보면 어떤 과목을 보냐면 교직 논술을 봐요. 그리고 교육과정 A형과 교육과정 B형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한국사 시험이 들어가 있어요. 자, 손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앞에 바라보시고. 자, 처음 임용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증이 있을까 고개가 좀 갸웃갸웃할 수 있는데 한국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 손 들어볼까요? 네. 한국사는 최대한 빨리 취득하시는 게 좋고요. 같이 보면 매년 2월, 5월, 8월, 10월 총 4번의 시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11월에 시험 보시기 위해서는 10월 달에 한국사 시험을 통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번의 기회가 있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늦어도 몇 월까지 따면 좋을 것 같아요. 임용 보는 사람들이라면. 5월달. 그렇죠. 훌륭해요. 예습했어요? 안 했어요? 5월 정도에 최대한 좀 빨리 따놓는 게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할 때 효과적이에요. 자, 그 위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해서 강조하는 과목은 2과목입니다. 먼저 교직 논술을 보세요. 자, 교직 논술은 9시에서 10시 총 60분 시험을 보는데요. 교육과정 A, B와 공통 내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면 논술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빨간 펜으로 좀 작성하셔야 되는 게 논술은 내용은 전공 교육과정 A, B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작성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더하기 논술 형식 공부라고 작성해 놓으십시오. 자, 논술 형식 공부. 거기에 하나만 좀 더 추가를 해 놓으면 논술 형식은 논술 형식인데요. 논술 형식도 워낙 다양하죠. 네. 시험 보는 기관이나 혹은 목적에 따라 논술 채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논술 형식 앞에 2 글자를 넣어야 돼요.
임용 논술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용 논술 형식에서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형식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출제 형식을 보시면 주관식 1200자 원고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 작성법은 기본적으로 논술 형식 배우실 때 함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교육과정 A, B 보시면 시험 범위 같이 볼게요. 시험 범위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교육 개론 정 과목 이 두 가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개론 정 과목 옆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학부 유아교육 개론 전 강론서에 해당이 돼요. 즉 유아교육 학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강론서 모두를 공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요? 네. 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요. 자, 필기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그 수업 자료만 막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네, 앞에도 가끔 보세요. 네, 혼자 되게 외로워요. 다들 쓰기만 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죠? 자, 많이 안 쓰셔도 되니까요. 유아교육개론 전 과목은 우리가 1, 2, 3학년 그리고 4학년 이렇게 3, 4학년 때 전체 3년,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양식은 올해 조금 더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단답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 두 가지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식도 한 문장 정도의 답을 쓸 수 있는 짧은 서술식 혹은 답을 찾아서 쓰는 서술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2018학년도에 좋아진 문제 경향 중에 하나는 학부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답형을 많이 출제했다라는 달라진 점들이 좀 있어요. 잠시 후에 관련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공립유치원 1차 시험 문제와 답안 예시 같이 좀 볼게요. 3번 자료는 거기 동그라미 좀 해놓을까요? 2번, 3번 보충자료 참고라고 되어 있죠. 네, 3번 자료는 파일의 양이 좀 너무 많아서 수업 자료물로 보시는 것보다 우리 임고반 교수님들 통해서 파일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번 자료는 별도의 파일로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2번 자료를 좀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1차 과목에서는 시험 과목이 3가지 뭐였죠, 선생님들? 답해 볼까요? 쉽지요. 첫 번째가 교직 논술, 두 번째가 교육과정 A, 세 번째가 교육과정 B지요. 이 세 과목을 그러면 어떤 문제 경향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다 함께 볼 거예요. 자, 잠깐 얼굴 들어보시고. 자, 2018학년도라고 하면 이제 올해 임용시험을 말해요. 그래서 내년 2018년 3월부터 근무하실 분들을 뽑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2018학년도 11월 11일에 출제된 시험 문제는 과연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밥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드립니다. 자, 잘 듣고 답하세요. 답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기억해 둘게요. 자, 2018학년도에 임용시험에서 학부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전공 8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손 들고 이야기해보자. 네, 자, 몇 점? 80점은 좀 과했다. 80점은 좀, 선생님, 네. 응? 60점은 좀 약했다. 자, 또, 자, 뒤에 선생님. 68점. 아깝다. 네. 자, 왜 이러는 거죠? 자, 남자 선생님 왜 안 드는 거죠? 난 남자 선생님하고 밥 먹고 싶은데, 교수님도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교수님은 자격이 안 되시니까, 예, 자, 네. 자, 몇 점일 것 같아요? 네. 70점. 네. 자, 70점입니다. 자, 몇 월 며칠 어디서 밥 먹을지 문자 보내세요. 자, 70점이라는 80점 만점에 70점을 출제했어요. 학부 내용으로. 네. 우리가 유아교육 개론 전과목과 그 다음에 누리과정이라고 들어봤죠. 네, 국가수준교육과정, 즉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우리가 애칭으로 누리과정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누리과정에서 10점, 그 다음에 유아교육개론 전체에서 70점을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예비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까요?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을까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짚어드릴게요. 얼마나 우리가 1, 2,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중요한지. 시험은 바뀌고 있어요. 시험은 학부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문제 경향, 출제 경향이 바뀌어왔고요. 올해 특히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문제로 좀 확인할게요. 자, 이번 수업 자료 보시면 뒤에 있죠. 바로 네. 자, 1번 자료는 살짝 고려해 놓으시고 선발 인원 뒤쪽으로 가면요. 논술 문제 2018학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논술 문제 보이십니까? 네, 같이 하이라이트 좀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왜 학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짚어드릴 겁니다. 눈 크게 뜨시고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부 과정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좀 해놓으세요. 자, 2018학년도 1번 보십시오.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하이라이트 그 옆에 유치원 가정 연계의 필요성. 자, 2번 앱스테인의 유치원 가정 연계 유형. 자, 3번 김 교사가 근무하는 유치원이 가정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초래되는 교육상 문제점. 뒤로 쭉 가세요. 그 줄 쭉 가면 맨 뒷쯤에 있어요. 해결. 그 밑에 방안. 하이라이트 하셨습니까? 네, 옆에다 써 놓으십시오. 우리 교과목으로 하면, 강론서로 하면 부모교육이에요. 부모교육에서 선생님들이 배우시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부모교육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볼게요. 자, 뒤에 있는 초고 답안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초고 답안은 예시 답안으로 넣어드렸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초고 답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뒤에 원고지 답안 받으셨어요? 보이시나요? 네, 1200자 원고지. 원고지 답안으로 시험장에서는 제출을 하셔야 해요. 참고로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 A형 문제 같이 볼게요. 관련된 답안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 A형 문제 1번으로 가면 위에 명시를 좀 해놓으세요. 필기 1번 옆에 자, 1번 문항이라고 우리는 명명하고요. 1번 문항 밑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보이시죠? 네. 자, 1번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강론서로 하면 유아 사회교육 더하기 교사론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 사회교육 더하기 교사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서 볼게요. 2번 문항으로 가서 볼게요. 뒤로 넘기시면. 자, 2번 문항 보시면 유아교육 사상사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학부 때 유아교육 사상사 배우죠. 자, 저랑 지금 쪽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자, 3번 문항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3번 문항 옆에는 일단 누리과정에 누 쓰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3번 문항 위에 상단에 작성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누 신체운동 건강 영역 더하기 유아 체육교육. 강론서로 하면 유아체육교육 더하기 강론서에서 교과 교육론. 교과 교육론 가로 열고 혹은 교수 학습 방법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누리과정에서 그 다음 유아체육교육, 그 다음 교과 교육론 혹은 교수 학습 방법은 강론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4번 문항 위에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는 누리과정의 누 동그라미. 자, 누리과정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 써놓으시면 돼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 더하기 자, 강론에서는 유아 안전교육. 유아 안전교육. 자, 이제 별표를 좀 해볼게요. 4번 문항에 1번의 별표, 한가로 1번의 별표. 자, 한가로 2번의 별표. 자, 한가로 3번의 별표. 자, 별표한 부분은 뭐냐면요.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출제한 범위예요. 나머지는 강론에서 출제를 했다.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별표는 국가수준교육과정 혹은 누리과정에서 출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문항에 1번, 2번, 3번을 별표해 놓으세요. 그래서 조금 구분해 드릴게요. 학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5번 문항에 가서 작성합니다. 5번 문항은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유아 언어교육입니다. 작성해 놓으시고 자, 6번 문항에 가서 쓸게요. 자, 6번 문항은 유아 문학교육 더하기 유아 언어교육. 역시 강론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유아 문학교육 더하기
유아 언어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 7번에 가서 볼까요? 자, 7번 문항 상단에 작성해 놓으세요. 누. 자, 동그라미 누 해 놓으시고, 자, 누리과정에서 출제한 범위는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 더하기 강론에서는 유아 언어 교육. 자, 유아 언어 교육, 의사소통 영역 두 가지 출제했는데요. 자, 7번 문항에 한가로 2번에 가서 별표해 놓으세요. 자, 별표는 역시 누리과정에서 출제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8번 마지막 문항이죠. 자, 8번 문항 역시 강론에서 출제를 했어요. 두 가지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 사회교육. 유아 사회교육 더하기 두 번째는 부모교육론입니다. 유아 사회교육 더하기 부모교육론. 그래서 총 A형에서 8개의 문항에서 누리과정에서 출제한 범위는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배운 모든 문제가 전체가 출제가 됐고 4개의 문제만이에요. 4개의 문제만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가서 보면 답안이 보일 거예요. 자, 지금 전공 답안 A형과 관련된 모범 답안을 실어드렸는데요. 모범 답안은 시험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답을 쓰실 수 있도록 답안지가 제공이 됩니다. 시험장용과 똑같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안은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 B를 또 보러 갑시다. 자, 학부과정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역시 유치원 교육과정 B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항에 작성해 놓으세요. 유아 연구 및 평가. 유아 연구 및 평가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2번 문항에 작성해 놓으십시오. 유아교육 관련 법. 유아교육 관련 법. 올해는 아동복지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강조를 한 그 경향을 반영해서 아동복지 관련법이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에 작성하시면 돼요. 3번 문항에는 두 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누리과정의 누 동그라미. 누리과정에서는 사회관계 영역. 사회관계 영역. 누리과정에서는 사회관계 영역 더하기 강론에서는 유아 사회교육. 유아 사회교육. 자, 3번 문항에 2번에 별표해 놓으세요. 이 문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4번으로 갈까요? 자, 4번 문항 가면 세 가지를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자, 4번 문항 보면 누리과정 누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옆에 씁니다. 예술 경험 영역. 음미체가 들어가죠. 예술 경험 영역. 예술 경험 영역. 강론에서는 두 가지 유아 음악 교육 더하기 놀이 이론. 자, 예술경험 영역 더하기 유아음악교육 더하기 놀이이론. 자, 4번 문항에서는 1번의 별표. 1번은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자, 그리고 4번 문항에 2번의 별표. 1번과 2번의 별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5번 문항으로 갑니다. 5번 문항도 역시 두 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됐어요. 먼저 누리과정에 누 쓰시고 예술경험 영역 작성하십시오. 예술 경험 영역 더하기 강론에서는 유아 미술 교육. 유아 미술 교육. 자, 별표할까요? 5번에 1번 별표. 2번 별표. 4번 별표. 자, 그 다음 6번 문항으로 갑니다. 6번 문항은 먼저 누리과정의 누 자연 탐구 영역. 수학과 과학교육을 포함하는 자연탐구 영역 더하기 강론에서는 유아 수학교육. 유아 수학교육. 좀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내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하려고 좀 빨라요. 너무 빠르면 손 들어줘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문항은 누리과정의 누 자연탐구 영역. 7번 문항 누리과정의 누 자연탐구 영역 더하기 유아 과학교육. 유아 과학교육. 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 문항 역시 누리과정의 누 자연탐구 영역.
자연탐구 영역 더하기 유아 과학 교육. 자, 유아 과학 교육.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바로 뒤에 보면 B형 관련된 모범 답안을 제시해 드렸어요. 올해의 문제입니다. 오늘 귀가하시면 숙제가 기출문제랑 정답이랑 꼭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면 학부 공부를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 교수님들 안내를 얼마나 잘 따라야 되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교수님들하고 짜지 않았어요. 네, 자, 갑시다. 네, 표정 봐봐. 자, 뒤에는 관련된 저서를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범 답안이 나가면 항상 답안에 출처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 확인하시는 부분은 제외하시고 문제하고 그리고 정답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번 자료 우리 보다가 뒤로 왔지요. 자, 앞으로 갑시다. 자, 4번 공립유치원 1차 시험 문제와 답안 예시. 자, 지금까지 비교해 보니까요. 앞에서 말씀 맞추신 것처럼 70점 정도가 임용시험에서 학부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답해 보시겠습니까? 학부 때 배운 걸로 7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논술의 경우에는 20점 만점인데요. 논술 20점은 형식 배우시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면 18점 이상은 나와요. 네, 근데 아까 우리 빨간 펜으로 임용 논술 형식 이렇게 써놨잖아요. 일반 논술 형식이 아니고 임용 채점에 맞는 논술 형식을 배우시면 최소 18점 이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합격선에서는 논술은 18점 이상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고요. 자, 그러면 전공은요. 이제 앞에 바라보세요. 거기에 없어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전공의 경우에는 그러면 70점을 학부형에서 나왔는데 몇 점을 맞으면 합격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전공의 경우에는 학부에서 공부한 걸로 70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공부 안 했다 쳐도. 네, 일반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졸업하고 혹은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같이 배우시게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더라도 70점을 출제를 했는데 그 중에 몇 점을 받으면, 즉 8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으면 전공에서 합격점이라고 생각할까요? 손들게 해줄까요? 자, 선생님, 75점? 너무 커요. 너무 세요. 자, 네. 너무 세요. 우리 학교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나 봐요. 80점 맞점에 어떻게 73점을 맞아요? 자, 또. 60? 60? 또. 68? 낮추세요. 65? 낮추세요. 거기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하세요. 둘이 동시에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상의는 하지 말자. 자, 막 상의해, 막. 60. 좀 더 낮출까요? 당황했죠, 지금? 나왔어요, 정답이. 55, 58. 네. 이렇게. 그리고 60까지도 물론 합격점에 들어가지만 지방부터 우리가 수도권 지역까지 전체 보면 커트라인이 60점, 65점대부터 72, 3점 초반이에요. 합해서. 논술과 전공을 합해서 해요. 그러면 전공만으로 얘기한다면 대략 55에서 60점 정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준으로? 2017학년도 기준으로. 네,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1차 시험을 위해서 별도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공부를 좀 잘 따라오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워낙 훌륭한 강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해당 교수님들의 공부를 열심히 따라가시는 게 임용 준비의 가장 1순위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그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단순히 자격증 취득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점도 높이고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그리고 임용 준비도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을 같이 좀 볼게요. 자, 바로 뒤로 가면 5번이 이제 공립유치원 2차 시험 요강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 시험 공고와 시험 일시, 시험 과목 최종 발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시험 공고는요, 1차 합격자 발표 나면 공고가 됩니다. 자, 2차는 좀 잘 설명드릴게요. 네.
조교님, 우리 오늘 수업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2차는 사실상 선생님들을 좀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요. 아직 합격하신 분들이 아니어서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오늘 2차와 관련해서 전국 공통이 심층 면접하고 수업 실연이에요. 그래서 이미 합격하신 선생님들 거를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의 경우에는 인천 지역에서 지금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고 수업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 걸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재미있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지루해요 혹시?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네는 하지 마세요. 네. 맥락을 좀 읽어요. 그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좀 춥지 않아요? 어떡하냐? 그 옆 사람하고 좀 껴안을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그 팔짱을 좀 끼든가 좀 합시다. 네, 저는 안 추운데 선생님들 얼굴이 얼어 보여요. 자, 알았어요. 자, 잠시만. 자, 펜 내려놓으시고, 자세 반듯하게 잡으시고, 자, 펜 내려놓으시고요. 그거 한번 합시다. 그러면 추우니까 안 춥게 해야 되겠죠? 네. 자, 양손 깍지 끼고 앞으로 쭉 피세요. 쭉 저한테 보내세요. 쭉 스트레칭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립니다. 쭉 올리세요. 자, 동작 좋은 사람 한 명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쭉 내리세요. 쭉. 자, 반대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옆구리살 조심하자. 허리 조심하세요. 쭉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본인 머리 위로 손 가져가세요. 자, 우리 뇌세포를 좀 깨웁시다. 추우니까요. 뇌라도 좀 깨웁시다. 자, 두들겨 주세요. 머리 안 감았어요. 괜찮아요. 본인 손인데요, 뭘. 자, 두들겨 주세요. 세게 두들기세요. 자,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우리 1차 때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네, 강의 중에서 자주 하는 걸 지금 잠깐 했어요. 자, 이제, 2인 1조로 마주 보세요. 앞뒤, 옆뒤 다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셋이 있으면 셋이 해도 돼요. 자, 네, 셋이 손잡고 호호해 주세요. 자, 됐나요? 이제 유아스럽게, 네, 자, 손 좀 녹여주세요. 자, 됐습니까? 네, 자, 저 뒤에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합니다. 오케이, 자, 조금 추울 텐데, 임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자리니까요. 조금만 참고, 네, 남은 시간 또 즐겁게 해볼게요. 자, 2차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과목을 좀 같이 볼게요. 시험 과목. 자, 전국 공통입니다. 그리고 전국 이외입니다. 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해당 내용은 2018 기준이고요. 아직 확정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전국 공통 하이라이트 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심층 면접. 오케이.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면 무슨 면접? 즉석 면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뭐가 있어요? 수업 실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무슨 과목? 교수학습 과정안. 자, 그 다음에 전국 위에로 가면 경기도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그 옆에 그 밑에 대구. 자, 그 밑에 광주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자, 전국 공통에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심층 면접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네, 10분에서 많으면 15분, 짧으면 12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 구상형 한 문제. 서술형이죠. 네, 서술형 한 문제랑 즉답형 두 문제, 짧은 주관식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즉석 면접은 뭐냐면요. 최근에 조금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교사의 인성을 보고자, 인성평가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관련된 원서를 보고 혹은 그분의 이미지, 인상 혹은 답하는 내용을 보고 즉석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연령이 조금 많아 보이십니다. 초임교사로 근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당황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막 이랬잖아요. 웃고 계신 분, 자 필기하시는 분 잠깐 멈추시고, 네, 자 선생님 한번 답해 볼까요? 자, 만약에 연령이 좀 많아요. 그래서 3월달에 발령받으면 다른 경력교사들하고 일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일단. 자, 시범 조교를 잠깐 보여줄게요. 앞에 선생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자, 답해보세요.
자, 네. 자, 네. 올해 응시하신 분이고요. 합격 확률이 높은 분이에요. 자, 답해보세요. 일단 뭐라고요? 네라고 했어요. 일단, 네. 자, 그 다음. 지금 떨었어요. 자, 일단, 연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어린데요,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을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네, 평가위원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자, 정답은 뭐가 될까요? 협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즉석형 문제가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안해요, 조교님. 네,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기로 하고 데려와 놓고, 네, 이런 거 막 시키고 나쁘죠. 네. 자, 그 다음 수업 실현은요. 심층 면접에서 구상형은 일반적으로 교직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요. 생활지도라던가 부모교육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유아가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자, 이론 내용이잖아요. 공격적인 유아가 있을 때 어떤 지도 방법이 있습니까? 답해 보시겠어요? 네, 네, 너예요. 네, 자, 네, 선생님. 네, 네, 네.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예, 공격성 원인을 파악하고, 그 공격성 원인이, 뭐 애정 결핍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펴줄 만한 것을 애정 결핍이라면, 부모 상담이나 혹은 적극적인 애정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고, 또 행동수정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교사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가 있겠죠. 아주 훌륭합니다, 선생님. 네, 다 잘했어요. 자, 네. 자, 이러한 심층 면접은 그러한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문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문제,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직은 올해 기출이 없고요. 2차는 올해 2차는 1월 달에 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온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청일점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자, 도와주시겠습니까? 작년도 면접 문제 답해볼까요? 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 활동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삐, 그러지 마. 자, 답하자. 그 옆에 친구. 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도울 수 있는 활동 방안. 친사회적 행동이 뭐죠, 그러면? 친사회적 행동이 뭐죠? 자, 내가 누구를 위해? 타인을 위해. 이유가 있게 아닌 목적 없이.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동? 돕는 행동, 나누는 행동. 자, 네,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활동.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은? 동극을 통해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을 지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시험장 가도 되겠네요. 훌륭합니다, 선생님들. 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심층 면접의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다음 수업 실현은요. 이야기 나누기부터 여러 가지 활동 유형이 있죠. 어떤 활동이 있죠, 우리? 이야기 나누기 말고 게임, 또 동극, 또 동시, 또 동화, 또 신체 표현, 또 새노래, 또 뒤에 가서 물어볼까요? 자, 앞엔 지루하다 이제. 또 앞에 너무 많이 알아요. 재미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과학, 네, 또 과학, 또 수학, 네, 또 릴레이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 활동도 있어요. 자, 또 뭐 있을까요? 최근의 현장에서 강조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활동으로 한다면 인성교육을 강화하지요. 그래서 뭘 좋아할까? 자, 무엇을, 그러니까 게임이나 과학이나 수학으로 만들 수 없는 무엇을 자꾸 보게 만들어줘요. 외부, 유치원이 아닌 실외. 자연체험 활동. 네, 그래서 2017학년도 기출문제가 어려웠던 게 자연체험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존에는 이야기 나누기나 뭐 동극이나 혹은 동시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를 했었는데 2017학년도에 좀 어려웠던 건 바깥놀이 활동으로 자연체험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수험생들이 좀 많이 당황했던 그 기출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하루 1시간
시간에 바깥놀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대군형 활동을 수업으로 해보십시오라고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출제하는 거고요. 또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점이 2개의 수업을 연계해서 하는 거. 인천 지역은 조금 오래됐죠. 그렇게 출제한 지가. 그래서 최근에 그건 뭘까요? 이 응원은 뭐죠? 자, 이야기를 해줘 봐봐요. 이거는 뭐예요? 열심히 하자?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자, 수업 실현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거나 혹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활동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게임, 신체 표현을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죠. 자연체험 활동, 바깥놀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교수학습 과정안이 있죠. 교수학습 과정안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보는 지역이 세종, 충남, 충북 정도에서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채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일일 교육 계획안 작성해 보셨죠,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 수업 계획안 혹은 단위 수업안 작성해 보셨죠? 네,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작성해서 시간대로 작성해서 60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이외에 자, 경기도 부분은 조금 까다롭죠. 경기도가 자기 성장 소개서 지금 축약해놨죠. 자기 성장 소개서로 4문제를 미리 작성하도록 해서 심층 면접 때 말하도록 그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고 또 하나는 집단 토의를 해요. 경기도는. 그래서 5명, 6명이 입시를 해서 토의 주제 뭐 예를 든다면 공격적인 유아 예를 들어드렸죠. 네, 그러한 주제를 주고 5, 6명이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가 또 교사로서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집단 토의나 심층 면접 자소서를 도입한 이유는 인성 부분을 교사의 인성 부분을 조금 더 채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보면 수업 나눔도 봐요. 경기도는. 그러니까 수업 실현이 끝나면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이 바로 수업 나눔이에요. 그래서 교사로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 시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업 나눔입니다. 자, 그 다음 대구는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인문 소양 도서 대표적인 예로 데미안이라던가 그 다음에 까미의 이방인이라던가 이러한 저서들 있죠. 그래서 고전 도서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추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그 중에서 답하도록. 예를 들면 공자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의 이름은 뭘까요? 네, 오늘 귀가하기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이거 지금. 네, 그리고 한자 읽는 거, 한자를 한글로 읽는 시험.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합격생들은 몇 개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찍어볼까요? 퀴즈? 너무 세요. 6개는? 3개? 3개? 3개. 네, 보통 평균 2-3개 정도 맞을 수 있는 난이도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책을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교사의 소양을 조금 더 다져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높지만 합격선은 조금 낮은 문제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구의 경우가 유일하게 인문소양 도서를 면접으로 추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도 역시 경기도와 비슷하게 올해 바뀌는데요. 수업 나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이 끝나면 앉아서 해당되는 수업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답을 하면 되죠. 네. 자, 여기까지가 2차 시험 요강이에요. 자, 6번을 보면 공립유치원 2차 시험 문제와 답안 예시. 그 중에 먼저 4번 보충자료 보고 그리고 준비해 온 동영상, 그 합격한 선배님들 동영상 같이 좀 볼게요. 4번 자료는 좀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4번 수업 자료에서 공립유치원 2차 시험 합격 일지는요. 실제 시험장에 다녀오신 합격한 선배들이 시험 당일날 시험 보고 와서 작성해 온 자료입니다. 자, 2017 충북 2차 시험 엔젤 멘토 합격 일지 펼치시면 되고요.
2차 시험 합격 일지는 어떤 수험서보다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2차는 어떤 거지? 라고 궁금하잖아요. 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잘 읽으셔야 될 부분만 같이 좀 하이라이트하고 읽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건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숙제로 진행할게요. 자, 뒤로 가서 보면 뒤쪽 가서 보시면 첫 번째는 2차 시험 전날 하루 일기고 두 번째는 시험 전 아침 일기죠.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보면 하이라이트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면접 구상형 문제입니다. 면접 구상형 문제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자, 바로 그 밑에 면접 구상형 답안에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면 돼요. 꼭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면접 즉답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면접 즉답형 답안이 있지요.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뒤에 가서 보면 자, 역시 문제와 답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문제나 답이 아니에요. 자, 바로 뒤에 면접 참여 과정 보이시죠?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어떻게 참여되는지 읽어 놓으시면 충분히 2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그 다음 뒤로 가면 그림을 아주 잘 그려 놓으셨죠? 면접 공간 그림 하이라이트 해 놓으세요.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선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동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시험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교환, 이란, 단위한 문제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조건들이에요. 이 조건에 맞추어서 교환 작성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바로 밑에 교환, 이란, 단위한, 답안 네, 합격하신 선생님이 당일날 작성한 답안을 기억에 의해서 작성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뒤로 가면 교환 평가 과정이 보일 겁니다. 역시 교환 교사학습 과정안 시험 과정을 이해하는 게 시험 준비에서는 보다 더 문제나 답보다 중요하죠. 하이라이트 해 놓으시고요. 자, 뒤로 가서 보면 2차 시험 수업용 단위한 문제 찾아보세요. 1월 5일 수업용 단위한 문제 하이라이트. 바로 밑에 수업용 단위한 답안 하이라이트. 자, 뒤로 가서 보면 수업 실현 평가 과정 하이라이트 해 놓으십시오. 자, 조교님께서는 영상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자, 하이라이트 해 놓으셨죠? 네,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꼼꼼히 읽으시고 다른 내용들은 가볍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1번 수업 자료 같이 가서 볼게요. 자, 1번 수업 자료 보시면 네, 준비해 주시는 동안 1번 자료 같이 볼게요. 자, 1번 자료에서 6번 공립유치원 2차 시험 문제와 답안 예시 방금 4번 자료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읽어 놓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볼 거는 동영상 보충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 중에 면접은 10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의 경우에는 조금 길게 촬영이 돼 있어서 수업은 한 10분 정도만 좀 잘라서 네, 축약해서 좀 볼게요. 자, 준비됐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네. 구상형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과 같은 상황에서 김 교사가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 교사가 맡고 있는 한학급 혼합연령반의 다문화 가정 유아들인 민수, 영서, 경철이가 아직 학급에 다소 부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적인 민수에게는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의사를 폭력적인 방법 대신 적절한 말로 표현해야 함을 지도합니다. 둘째, 교실에서 말이 없고 조용히 혼자 놀이를 하는 영서에게는 영서가 좋아하는 친구와 짝이 되어 활동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셋째, 고집이 세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경철이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김 교사의 학급에서 활동 시간과 전입 시간 등의 구분이 없어 유아들이 교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째, 규칙적인 일과를 운영해야 합니다. 자유선택 활동 이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간식을 먹는 등의 일과를 규칙적으로 운영하여 유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교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전입 시간을 교육활동 계획 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을 계획할 때 전입 시간을 꼭 계획하도록 합니다. 전입 시간은 단순히 활동과 활동 사이의 시간이 아닌 한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교육활동을 준비하며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짧은 손유이나 노래, 휴식활동 등을 준비하여 활동과 활동 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참여 수업날 민수가 다른 유아의 행동을 방해하자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 교사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째, 교사는 화가 나서 돌아가신 민수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민수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난 상태이므로 화가 누그러지실 때까지 공감적으로 듣고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민수와 어머님께 큰 상처를 드렸음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반드시 실행하도록 합니다. 둘째, 학급 전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실시합니다.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른 유아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기도 하고 민수 이외에 이상입니다. 네.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 첫날 유아들을 만났다면 그때 저는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즐거운 유치원에 대해 처음으로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유아들 앞에서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릴레이 게임 형식으로 다른 유아들도 자신의 이름과 좋아하는 놀이 등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괴 예방을 위한 즉답형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유괴 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 방안은 첫째, 유아들이 유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둘째, 유괴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유아들이 이해하도록 합니다. 셋째, 상황극이나 역할극을 통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유괴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유아들이 주변에 의미 있는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다섯째, 유아들이 유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뛰자 뛰자 뛰어나보자. 유아들과 함께 신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흥겨운 제 모습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면접 10분 과정입니다. 좀 어렵지요? 네, 보통 한 4주 정도 연습하면, 네, 저 정도의 완성도를 보일 수가 있고요. 열정에 따라서는 조금, 근데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부족한 게 없는, 네, 모델링이어서 열정에 따라서 그 완성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업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 있으면 또 받을게요.
질문 없습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질문해도 괜찮죠? 자, 우리 2줄부터 합시다. 선생님에게 유아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네, 선생님 맞아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의 중에 그 학부생이시든 현장에 계시든 공부만 하시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 가더라도 꼭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스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드리고 있어요. 죄송한데 문 좀 걸어 잠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못 들어옵니다. 자, 못 나갑니다. 네, 조금만 집중해서 갈게요. 어떡하지? 알았어요. 네, 안녕. 네, 자, 네. 자, 선생님들께 다시 네, 우리 선생님들이 예비 유치원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또 공립에 가시든 뭐 사립에 가시든 국립에 가시든 아이들 곁에 가실 거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 우리가 1학년, 뭐 2학년 혹은 3학년 졸업을 했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본 강의를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본인에게 유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아교육과에 온 이유가 뭡니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저의 경우는 대학을 가기 싫어서 유아교육과를 왔던,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원 현장에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을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잘 선택했다. 네, 유아교육과를 전혀 모르고 대학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재수 더 하기 싫어가지고, 삼수하기 싫어가지고, 네, 재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에 왔었는데요. 그리고 방황도 많이 하고, 네, 그 강의실보다는 네, 저기 알코올이 있는 곳으로 네,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1, 2학년 때는. 네, 자 그런데 지금 제 삶에서 너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하고 있었던 3년이 저에게는 지금 제가 그래도 조금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네,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싶은 건 그때 3년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의 하루하루 안 웃고 안 운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초임교사로서의 열정과 그 다음에 반대로 초임교사로서의 부족함 투성이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네, 제대로 교육할 수 없었던 네, 교사로서의 자책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보기 전에 좀 궁금했어요. 임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임용시험은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고 오늘 전해드린 정보쯤이면 임용은 이런 시험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면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학부 과정에서 교수님들 안내에 따라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다는 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한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저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쭤봐도 괜찮죠. 본인에게 유아란 어떤 의미일까? 자,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유아에게 배울 수 있다. 유아는 저에게 배움을 준다. 우리 뒤에 선생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오늘 하루는 오늘뿐인데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표정을 모니터 잡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걸 못 전달해 드렸어요. 그죠? 미안해요. 제가 잠을 좀 안 자고 다녀서 표정을 공감해 줘야 되는데 막 되게 예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보다 표정이 한 2-3배는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네, 귀한 아이들이죠. 자, 그 옆에 친구분은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다. 자, 우리 선생님은 친구 같은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진짜로요? 네. 자, 그 옆에, 네. 선생님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자, 앞에 선생님은?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하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합니다. 너무 제가 앞에만 좋아하죠. 자, 중간쯤 선생님들. 네, 선생님은? 저는 진단서? 진단서? 네. 이유 여쭤봐도 돼요? 마이크 드려도 돼요? 아, 마이크 주지 마요? 알았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말씀하세요. 네. 그냥 평소에 제가 네. 생각하지 못했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이들을 통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습관이나 여러 행동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제가 실습을 졸업할 때 가잖아요, 우리. 근데 실습 갔다 와서 저는 유치원으로 못 갔어요. 방금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 몬테소리를 배우죠. 네, 마리아 몬테소리가 했던 어린이는 스펀지와 같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씀을 실습 가서 비로소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선생이 되기에는, 교사라는 이름을 갖기에는 부족한 사람인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진단서처럼 그대로 저를 배우고, 네, 제가 보일까봐. 그래서 실습 갔다 와서 그 현장에 1년 동안 못 갔던 경험이 있어요.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자, 그 옆에 친구, 선생님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존재다. 그 옆에는요? 안아주고 싶은 존재지만 저를 안아주는 존재. 아, 네, 명언이 나왔네요. 안아주고 싶은 존재인데 저를 안아주는 존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카메라 촬영 안 돼도 괜찮아요. 맨 뒤로 좀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촬영 뭐 그냥 다리 찍으세요. 다리. 자, 우리 선생님은 유아란 사랑해야 하는 존재. 그 옆에 선생님은 끄덕끄덕 하신 선생님은 공감? 한 표 더? 오케이. 자, 그 옆에 선생님은 한 표 더 하지 말자. 자, 릴레이 싫어해요. 자, 창의성이 없잖아. 자, 앞에 선생님은? 네. 마냥 예쁘다. 근데 사랑스럽다. 마냥 예쁘다. 진짜 그 말 말고는 뭐 대신할 말이 없긴 하죠. 그 옆에 선생님은요? 보람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옆에 선생님은? 맑은 존재다. 자, 심심하죠? 우리 선생님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해줘야 기쁨과 슬픔을 공유해줘야 애증의 관계 같아요. 자, 네. 자, 네. 우리가 그 현장에 이제 가시게 되면, 저는 좀 안 좋은 교사였나요?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차 때 너무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진이 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어찌나 좋던지. 얘들아, 잘 가! 막 이런 거죠. 근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어요. 반갑구나. 잘 지냈어. 했어요. 근데, 집에, 하원시키면서, 시작됐다. 네.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애증의 존재이기도 해요. 자, 옆에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교사라는 직업을 네. 잘 선택했다는 아, 네. 자, 교사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 왜 여쭤봤냐면요, 선생님들. 네. 1차 시험을 분석해 드릴 때는 학부 과정의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학부 과정 전체 공부 더하기 교진 논술 형식 부분과 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 과정을 추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면접에서도 앞부분에 선생님이 구호를 하셨죠. 대답을 이렇게 하다가 네, 구호 부분은 정식적인 시험 절차에는 없습니다. 구호가 왜 들어갔냐면 구상형과 즉답형을 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의 열정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아서 평가위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또 잠시 후에 보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의 경우에 특히나 최근에는 2012까지는 수업의 경우에는 언어적 상호작용,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2013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수업의 경우에 아이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네,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것 같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보게 되는데요. 정자세로 앉아서 앉아있는 자세는 그대로예요. 선생님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반듯하게 앉아보세요. 등에서 등받이에서 한 주먹 정도 떼세요. 그래서 세우세요.
등을 좀 세우시고 손은 무릎 위로 올리시면 돼요. 손은 무릎 위로 올리시고 자, 그리고 어깨 쭉 펴보세요. 자, 2차 시험장으로 왔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시험장 놀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정면 바라보고 웃으시면 돼요. 자, 2가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걸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죠? 네, 말씀만 먼저 해볼까요? 시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5배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영상 안 봐. 자, 준비. 자, 시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는 누구를 봐요? 그렇죠. 유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반 24명 전체 아이들을 쭉 훑어보는 걸 해볼게요. 그거 하고 수업 보고 그리고 다시 추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차를 좀 즐기세요. 2차는 특히 수업은 방금 여쭤봤죠. 당신에게 유아란 어떤 의미입니까? 자, 교사가, 특히 유치원 교사가 유아가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존재다. 교사가 잘 됐다라고 느끼게 하는 존재다. 또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고 진단서이기도 하고 더없이 맑고 순수하게 나를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아는 그런 존재예요. 네,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존재. 유아가 없다면 유치원 교사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차에서는 면접을 위해서도 수업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 2차에서는 현장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유리해요. 네,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졸업할 때를 맞추어서 임용을 봐야지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을 병행해서 해야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부분이 조금 많이 채점 기준이 바뀌었고 네, 강조점이 달라져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현장 경험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면 2차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좀 전해드릴게요. 자, 자세 만드셔서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바라보시면 조교님께서 합격한 선배 동영상 보여주실 거예요. 자, 준비해보세요. 자, 2차 들어왔다 생각하고 나는 임고생이다. 지금은. 네, 지금은.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작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자, 준비. 목소리 키우세요. 배에 힘 주고 시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예쁜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 이제 선배님의 눈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여주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벅벅 긁어서 너 한 입 나 한 입 맛있게 먹자. 무지개반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동극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뒤편에 보자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던 동극 소품들인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요. 선생님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황토색 흙에 쑥쑥쑥쑥! 우와, 팥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정말 팥밭에 온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요, 또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것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에도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차! 우와, 우리 친구들이 만든 집에서는요, 팥죽 할머니가 아이고 어리야 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멋지게 동극 배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빨리 동극을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동화 내용이 혹시 기억나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보자.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동화 들을 준비 됐나요? 들려줄게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에 깊은 산속에 팥죽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할머니는 팥밭을 메고 있었어요. 한 고랑 메고서 에고 허리야. 두 고랑 메고서 아이고 허리야.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아흥 아흥. 아이고만이나 호랑이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멈 잡아먹으러 왔다. 그럼 이 팥밭은 누가 매누? 그럼 호랑이야, 팥농사 다 지어서 팥죽 쑤어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호랑이는 할멈, 네 그럼 팥죽 쑤어 먹는 날 다시 오지. 약속을 어기면 안 돼. 하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어슬렁 어슬렁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팥죽을 한 솥 가득 쑤어 놓고 훌쩍훌쩍 울고 계셨어요. 이때 자라가 나타나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멈, 할멈, 왜 울어? 호랑이한테 잡혀먹히게 생겨서 그래. 할멈, 걱정 말어. 내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그때 밤토리 떼구르르 굴러와 할멈, 나한테도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옆에 있던 맷돌도 할멈, 나에게도 팥죽 한 그릇 주면 나도 살려주리라. 쇠똥도 아유, 맛있는 팥죽이네. 할멈이 팥죽 한 그릇 주면 나도 도와줄게. 지게도 할멈, 나한테도 팥죽 한 그릇 주면 내 살려주지. 멍석도 할멈, 나한테도 팥죽 한 그릇 주게나. 그럼 내 살려주지. 얼마든지 내 팥죽을 주지. 어서들 먹게나. 할머니의 맛있는 팥죽을 먹은 자라는 팥죽 한 그릇 먹었으니 물 항아리에 숨어볼까. 밤톨은 팥죽 한 그릇 먹었으니 아궁이 속에 가서 쉬어야지. 맷돌은 팥죽 한 그릇 먹었으니 부엌 천장에 가서 숨어야지. 쇠똥도 팥죽 한 그릇 먹었으니 부엌 바닥에 숨어야겠군. 지게는 팥죽 한 그릇 먹었으니 사리문 옆에 가서 숨어야지. 멍석은 팥죽 한 그릇 먹었으니 마당에 숨어야지. 그때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러 나타났어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할멈, 나왔어. 네, 약속을 지키러 왔지. 어흥. 할머니는 왔는가? 날씨가 추우니 아궁이에 가서 불이나 쬐지 그래.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따끈따끈한 아궁이에서 몸부터 녹여볼까? 이때 밤토리 튀어나와 딱! 아 뜨거 내 눈. 자라가 호랑이의 손을 덥석 물어. 아이고야, 아야. 쇠똥에 쭉 미끄러져. 아이고만이나. 맷돌이 호랑이의 머리를 쿵! 으아!
멍석이 돌돌 호랑이를 말아 지게 위로 덜썩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얼른 가서 강물에 붕덩 넣고 오자 하고 소리쳤어요. 무지개반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동극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정말 극장에 온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칭찬공을 굴려서 얼만큼 크게 만들어 볼까? 이만큼? 그래요. 이만큼 커다란 칭찬공을 우리 무지개반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하고 동극을 해보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호랑이가 물속에 풍덩 빠지는 장면이 재미있었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 밤토리 호랑이 눈에 툭 튀었을 때 호랑이가 아이고야 하는 그 장면이 재미있었구나.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하는 친구. 유나가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유나도 해설자가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이 해서 조금 아쉬웠구나. 그럼 나중에 유나가 다음 동극을 할 때 유나가 해설자 역할을 해줄래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집에 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선생님하고 하루 동안 지내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더라? 동극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 친구는 아까 미술 영역에서 그림 그렸던 생각이 났구나. 또, 오늘 간식 시간에 나왔던 빵이 정말 맛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랬구나. 자, 오늘 친구들 선생님하고 동극도 재미있게 했는데요. 우리 내일은요, 어떤 게임을 하기로 했었더라? 옛날 물건 찾아오기 게임을 하기로 했었지요. 네. 우리 오늘도 오늘 재미있게 지냈던 것처럼 내일도 즐겁게 지내봅시다. 자, 나가서 가방이랑 모자 챙겨오고요.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 지금 다녀오세요. 자, 가방 가지고 모였나요? 가방은 어디 있나? 다 들고 있어요? 모자는 어디 있나? 머리에 예쁘게 썼어요.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집에 갈게요. 안녕, 선생님. 안녕, 친구들. 내일 다시 만나 재밌게 놀자. 안녕. 선생님은 지연이를 사랑해. 조심해서 가. 선생님은 유찬이를 사랑해. 잘 가요. 이상입니다. 수업을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6가지 약속.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6가지 덕목을 교육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요. 네. 자, 본 수업은 2가지 활동을 연계했죠. 동극하고 그리고 하원하는 거 2가지를 같이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잘하실 자신이 있죠, 사실? 네, 아직 배우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네, 교수님들이 훌륭히 지도해 주실 거니까요. 아마도 합격한 선배보다는 훨씬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선생님은 시험 보시는 그 해에도 현장 교사였어요. 네,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막 수업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 때 열심히 1차 시험 준비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 1, 2년 정도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걸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교님 뛰지 마시고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이제 시험 요강에 대한 1, 2차 요강에 대한 안내는 다 해드렸어요. 네. 어렵진 않지요? 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자료 시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받으신 가이드 2가지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업 자료 5번 자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자료 5번 보시면 자, 1차와 2차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계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학부생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학과 과목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체 일정에 따라서 연간 단위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안내를 좀 드리면요. 5번 자료 공립유치원 시험 과목별 공부 전략은 자, 1번 공립유치원 1년 혹은 2년 공부계획 수립하기 사립유치원 그리고 공립유치원 어디서든 좋은 교사이면 그로써 족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표가 공립유치원이시라면 학부 때 1년, 2년 그리고 졸업해서 1년 정도가 최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용시험은 졸업한 이후에 1년 이상은 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범위가 좁고 난이도가 낮습니다. 학부 때 조금 열심히 하시면 졸업하면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에 몇 년 차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3년 좀 짧습니다. 조금 더 늘려볼까요? 4년 차, 5년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때 1년 차가 적은 이유, 1년 차가 적은 이유, 3, 4, 5년 차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학부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또 더하기 임용 전략을 정확히 몰라서 공부법을 몰라서 시간을 조금 허비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2가지로 지금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1년, 길면 2년 정도의 공부계획 수립은 1월 달부터 보통 공부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11월에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최종 완성.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A, B로 보시면 되겠죠. 교직 논술의 경우에 1, 2월 달에는 기출문제 전체 공부를 해서 기본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3, 4, 5, 6월 달 그리고 7, 8월 6개월 동안은 논술 형식을 특히 만점에 가까운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식 공부를 위해서요. 자, 그 다음 7, 8월 달 보시면 형식 공부를 병행하면서 동형 문제 공부, 동형 문제라고 하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9, 10월 달에는 시험 대비를 위해 모의고사 형식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교육과정 A, B는 상단에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 전체 분석, 기출문제 문제 분석, 기출문제 단답형 작성법, 기출문제 서술형 작성법, 그리고 마지막 기출문제 중액 총정리까지 묶어서 별표해 놓으시면 됩니다. 2013과 지금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기출문제를 제출제할 확률이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임용도 문제 은행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A, B형은 기출문제 공부가 가장 1순위로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100개 해 놓으십시오. 오늘 선생님들 가이드 자료에 기출문제를 요약한 자료를 넣어드렸어요. 네. 자, 학부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우리가 크게 교육과정 A, B는 2가지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과 그 다음에 2015 누리과정, 국가수준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는 기본이론, 그 다음 심화이론, 그 다음 핵심이론, 그 다음 총정리 문제, 마지막 모의고사 형식 이렇게 단계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학부 과정 공부와 병행하면서 그 공부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공부한다면 학부 때 공부한 내용 더하기 보충 내용을 좀 추가하시면 충분히 1년 그리고 2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차는 11월에 완성이 되고요. 2차 시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방금 합격한 선배님들 동영상 보셨죠? 네, 4주 지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주 전에는 전혀 시험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이 4주가 지나면 합격선 정도의 면접과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대학에서 실습 많이 하시죠. 또 실기 많이 하시죠. 그러한 과정들이 2차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1차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시면 면접도 준비가 되고요. 수업도 준비가 됩니다. 자, 2차를 본격적으로 하는 달은 11월 달. 1차 시험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부담감은 미리 먼저 갖지 않아도 좋겠지요. 네, 충분히 지금 우리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 2년 공부 계획은 대략적으로 월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월간으로만 제공해 드렸지만 사실상 수험생들은 주 단위, 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합니다. 자, 앞에 바라보시고 답이 여기 없기 때문에 자, 임용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조금 편안해지긴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부생들, 졸업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2차 대비를 위해서 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올라와서 고시원에 머물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3, 4학년 졸업반 선생님들이 과연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일일 몇 시간 정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합격할 확률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제 강의실에는 3, 4학년 졸업반이 있고 올해 시험을 받고 합격할 확률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학교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네, 성적도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이. 네, 자, 몇 시간 정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12시간. 학교 안 다녀요? 자, 12시간 좀 가한데요. 학교 다니면서 학부생들 6시간. 자, 또 5시간. 저 뒤에 또 2명 커플 6시간. 네. 평일에는 보통 졸업반의 경우에는 그 강의 수강 조절이 좀 가능하죠. 많이 듣지 않죠. 근데 졸업반의 경우에 그 날짜를 빼고는 평일 보통 10시간 이상. 네, 강의 있는 날은 강의 열심히. 네, 또 지도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저는 임용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때 우리가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네, 느끼고 배우고 얻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임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포기한다면 임용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그죠? 아이들에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데서 공부를 못한다면 임용시험은 그 다음에 보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주말에는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10시간, 강의 있는 날은 강의에 온전히, 또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이 합격할 확률은 높아졌지만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지 않는다면 학교 생활도 엉망이 돼버리고 임용 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많이 질문을 받아요. 3, 4학년입니다. 올해 시험 봐서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실습 나가죠, 우리가. 실습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습과 학교 생활이 걱정이면 임용을 다음에 보는 걸로 미루십시오. 이렇게 답을 드려요. 네, 함께 병행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부생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그 자리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부 계획 짤 때 좀 어려운 점이 학교 생활과 그 다음 임용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예상 선생님 중에 매일매일 6시간씩 공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놓으세요. 네, 병행하실 때에는 철저한 시간 관리. 자, 남자친구 있습니까, 선생님?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또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안 했습니까? 그것도 다행입니다. 네, 그럼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겠네요, 당연히. 네.
아무것도 없을 때가 가장 공부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있는 건 있는 분, 네, 있는 건 아니죠. 있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공부할 때가 가장 좋다. 그래서 임용을 준비한다면 학교 생활 열심히, 그리고 졸업한 이후여도 연애는 금지. 네. 가끔 말씀드려요. 우리는 임고생들은 일반인은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네. 왜 특별할까요? 임고생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주말도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금이에요. 계속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노량진에서 임용을 준비하는, 온전히 임용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것 같습니까? 네. 자, 네, 맞습니다. 평균 10시간 이상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1, 2년 안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 일정을 잘 소화하시면서, 네, 그 나머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반대로 상당히 어렵기도 하겠죠. 자, 관련해서 월 단위 공부 계획 수립이 있었다면 2번을 보시면 시험 과목별 공부 전략을 넣어드렸어요. 과목마다 논술, 교육과정 A, B, 그 다음에 한국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1차, 2차 공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기출문제 분석 및 공부예요. 그래서 1차든 2차든 기출문제 분석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차 시험의 교직논술, 교육과정 A,B, 한국사 옆에 보면 공부해야 될 내용들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시험에서 보시면 2차 시험은 뒷부분에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돼요. 2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치원 교사로서의 마음가짐 만들기. 네, 1차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묻지요. 지식 중심의 네,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2차에서는 머리만 묻는 게 아닙니다. 네, 뒤에 있는 유치원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많이 묻습니다. 주로 묻죠. 밑에 보시면 심층 면접도 역시 유치원 교사로서의 마음가짐, 집단 토의도 역시 유치원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반성적 사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2차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본 강의 내용 두 가지, 시험 요강과 공부 전략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가이드 두 가지 받으셨죠. 네, 가이드 두 가지는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해당되는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자, 가이드 먼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향 완전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쁜 어린이들 주황색 책자입니다. 보셨죠? 네, 해당되는 책은 앞 표지를 여시면 네, 표지 앞면을 열면 깜짝 놀라실 제 얼굴이 있고요. 자,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해당되는 책은요, 학부 공부 시에 참고하기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학부 때 공부하는 과목들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됐는지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번에 두 가지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교수님들 강의 들으시죠? 네, 열심히 들으시죠? 네, 강론서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여기 분석해드린 기출문제 뭐가 나왔나 보시고 해당되는 강론서에다가 체크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면 한 번에 두 가지 공부가 가능하겠죠. 학교 공부와 임용 공부. 그래서 본 책자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다른 책자는 합격 가이드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자, 합격 가이드 한 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 또 한쪽을 넘기시고 목차 부분을 좀 같이 볼게요. 차례 1쪽입니다. 차례 보시면 거기다 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자, 유치원 교원 임용 공부 전략 보이시죠?
네, 그 부분에 꼼꼼하게 읽기 이 정도로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원 교원 임용 공부 전략. 자, 본 강의가요. 오늘 1시간 반 정도로 진행이 돼서 조금 시간이 좀 짧아서요. 네,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금 안내해드린 유치원 교원 임용 공부 전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꼼꼼하게 읽기라고 해놓으시고 그 밑에 2015 교직연수 기출문제 정답, 그 밑에 2015 교육과정 기출문제 정답은 참고해서 읽으시면서 뭘 분석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배우는 강론에서 어느 정도 출제가 됐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의 목적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도 밑에 강의 일정은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지금 본 대학의 특강이 급하게 그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새로 제작해 오기는 했는데요. 편집을 좀 할 수가 없어서 그 개정을 못해서 과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보시지 말고 위에 있는 부분 교원 임용 전략에 대해서만 꼼꼼하게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들. 네, 자 앞에 바라보시고 네, 자 이제 노트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저하고 놀아요.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 전략 설명에는 참 재미가 없네요. 네. 자, 소리 지를 기회도 없고, 선생님들 얼굴 마주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실까요? 노트 필기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열심히 전략 설명회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또 드물었던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을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자, 한 번씩만 좀 볼게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가방 정리는 나중에. 네, 자, 가방 정리는 나중에. 자, 마무리로 오늘 우리는 공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공립유치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면접이나 수업 동영상 보기 전에 과정에서 질문해드렸던 우리 선생님들께 유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중요시하고 싶습니다. 네, 사립에 있든 우리가 공립에 있든 공립유치원으로 가든 네, 각자의 선택이죠, 사실은. 네, 원하는 기관으로 가고자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인데요. 중요한 건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노래도 준비했고 춤도 준비했었어요. 네, 제가 좀 한 춤하고 한 노래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이 고민했는데 이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전해드리면 최근에 그 FC 바르셀로나하고 재계약을 한 메시라는 축구 선수 있죠. 축구 선수가 최근에 재계약을 했대요. 2021년까지. 자, 몸값이 연봉. 쉽게 그냥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크게 말해도 돼요. 300억 조금만 높여볼까요? 지금 최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900억대라고 하더라고요. 900억대인데 실수령액,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실수령액은 한 450억 정도 된대요. 자, 지금 메시의 몸값에 하셨잖아요. 그 450억 생각이 안 되는 숫자. 그런데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지금 예비 공립 유치원 교사들 혹은 예비 유치원 선생님들의 몸값은 과연 얼마일까? 본인의 몸값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같아요? 10억? 자, 얼마?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졸업을 하신 분들은 현장에 가시게 되겠죠. 자, 사립을 가든 공립을 가든 어느 기관을 가든 선생님들이 앞으로 평생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아이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저는요, 유치원 교사는 짧게 3년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교사를 하면서 그리고 교사를 하실 분들을 안내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은 무지개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지개는 떠 있을 때는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꿈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라지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모습이 뜰 때만 기억을 해요. 근데 유아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유치원 때 선생님 막 이름 기억하고 이런 나쁜 학생들이 있어요. 자, 강의의 맥락을 읽어요. 네, 참아야 돼요. 손 들고 싶어도. 자, 이 안에서 유치원 때 저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 알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걸로 하자고요. 네,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억에서 우리 교사라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 뭐 이미지잖아요. 이뻤어. 잘 웃어줬어. 무서웠어. 뭐 화를 많이 내셨어. 이런 이미지로 기억은 되지만 우리 교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기초교육인 유아기 교육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를 떠올리면 아이들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훌륭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몸값은 그 아이들의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죠. 또 그 아이들이 영향을 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900억가량의 연봉을 받는 메시와 우리 선생님들 중에 누가 더 몸값이 셀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자, 강의 맥락을 좀 읽자, 얘들아! 자, 안 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답답해. 자, 제가 이 강의는 절대로 우리 이전 수강생에게는 절대 안 보일 겁니다. 네. 너무 교수님 가식적이에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자, 선생님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좋은 스승이 되신다면,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메시의 900억이라는 몸값은 우리 선생님들의 몸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아 교육을 공부하고 그리고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교사가 되실 분들을 안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직업만큼 위대하고 위험한 직업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많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반면 칼날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잘못, 소홀히 교육하게 된다면 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아직 선생님이 아니시지만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고 그리고 항상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석이 아니고서는 방금처럼 이렇게 수업의 맥을 끊지 않고서는 반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늘 존댓말을 써드립니다. 나이와 경력, 여하를 떠나서요. 자, 그 이유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교육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명의 교사, 일개 교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만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한 나라인 거죠. 교육으로 보면.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에 계시든 교육공화국답게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아교육과에 발을 디디고 있고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되실 분으로서 본인이 얼마나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 우리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선수 메시 따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은 어마무지한 몸값을 가진 교육공화국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밑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는 다 같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자, 춥잖아요, 우리. 마무리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빨리 나갑시다. 네. 자, 가방 내려놓으시고요. 네, 일어나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박수 3번만 좀 칠까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차렷 자세 만드시고요. 자, 마무리는 우리 긴 시간 같이 1시간 반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을 같이 했어요. 그죠? 네. 마무리는 서로 너무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이름 혹시 기억해요?
자, 이름, 자신의 이름. 네, 유아리 말고 본인 이름. 자, 본인의 이름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자, 이 소리는 오늘 못 끝내요. 문 잠그세요. 네. 자, 준비. 본인의 이름 하나, 둘, 셋. 네, 그 이름 뒤에 누구누구는 교육공화국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치신 만큼 멋지게 멋진 유치원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네. 오케이. 자, 갑니다. 누구는 교육공화국이다. 말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배에 힘 주세요. 어깨 쭉 펴시고 정면 바라보시고 자, 아이들의 기둥이 되어주실 분들 소리 내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긴 시간 동안 즐거웠습니다. 네.